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XRP 자 이름만 들어도 지겹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도하고 싶다. 내 본전만 오면 매도할 것이다. 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네 제발 내 본전만 와라. 자 본전만 오게 되면 어떨까요? 상승력에 대해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리플 코인이다. 자 700원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죠. 물론 이 700원이란 단가는 절대적으로 높이 올라온 단가가 아니라는 거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리플코인 SEC랑 약식 재판 결과 이겼다. 이거 하나만으로 1100원 바로 돌파했죠. 근데 그 이후에 하방 압박 계속 가져오고 SEC 기간에 매도했던 거, 기간에 판매했던 거는 다시 자료 제출하면서 과태료 부과해라. 자, 이러한 이벤트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이다. 여전히 상승력은 멀었다. 이래서 매도할 시점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리플 코인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로 뭐가 있죠?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 뭐가 있죠? IPO, 리플랩스의 기업 공개, 그리고 ETF까지. 자, 이러한 세 가지의 상승 요인들,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 가지의 요인들이 있겠죠. 이러한 요인들이 상승에 대한 요인이 될 텐데 이 상승 요인들이 없어진 게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하실 겁니다. 자, 상승 요인이 없어진 게 없는데 왜 하락을 하고 있을까? 자, 그 부분은 리플 혼자만 혹시라도 하방 압박을 크게 갖고 왔다. 그렇다면 리플에 문제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리플의 하방 압박은 해당되는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하락이었는지 아니면 리플만 하락이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리플을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도 많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엔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리플의 모멘텀은 손실난 게 없다라는 거. 우선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우선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상승력을 보였을 때 막 기가 막히게 안정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어때요? 계단식 상승력을 보이면서 상승력을 보였다. 그에 맞는 안정적인 상승력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방 압박, 다시 한번 상승, 하방 압박. 자, 지치게끔 떨어졌던 이 하방 압박은 오랜 기간 동안 떨어졌습니다. 언제입니까?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죠. 지금 뭐 11월, 12월, 1월, 2월, 4월, 네, 4개월 동안 하방 압박을 받았었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 동안 리플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진 게 없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떨어졌냐?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자, CBDC에 대해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CBDC가 아무래도 이거는 나오려면 멀었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이 바로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종이 지폐, 동전들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용 안 하고 있죠. 벌써 우린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번거롭죠. 이러한 부분이 번거롭다는 건 디지털 화폐로 가는 부분은 굉장히 빨리 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또한 CBDC의 개발 속도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리플에 하여금 기대 심리가 더욱더 발동될 수밖에 없겠죠. 국가 간의 거래 또한 마찬가지고 스위프트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 이러한 모멘텀들이 충분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니까 정말 할 말 없죠. 왜 이렇게 하락할까?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코인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판단 한번 해야 되겠죠. 자, 1월 달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시장은 엄청나게 끌어올릴 거야. 왜? ETF는 펀드라고 하니까 이 펀드는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최소 26조 원이 들어올 거니까 엄청 올라갈 거야. 지금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하락했다가 오늘에서야 6천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설날 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당연하겠지만 이 리플 코인이 알고 있는 상승 모멘텀들은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래들 또한 충분히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고래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그냥 끌어올릴까요? 계속? 그렇지가 않죠. 개인들 물량은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면 끌어올릴수록 더 들어올 거니까 그걸 원하지 않는 고래들은 어떻게 해서든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상승력 엄청 높을 거야. 근데 변동성을 주면서 다시
6천만 원 밑으로 5천만 원대에서 횡보 라인을 꽤나 길게 했습니다. 왜 이랬을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면서 설날 연휴에 다시 한번 리플 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어떠한 목표가까지 갈 수 있는지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해당되는 그 부분에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확실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만들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넣어 드릴 거니까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게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입니다. 여기다가 숫자 1번이에요.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영상도 지금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고요.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린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많이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토대로 어떠한 궁금증이 있는지, 또한 어떻게 상승할 것인지 이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해당되는 상승의 요인들이 많아요. 근데 비트코인도 많이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이게 1월 24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내용을 보시면 코인 시장의 추락에 주범이 있었다. 이 주범이 누구라고 합니까? 고래가 움직였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락에 대한 주범은 고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고래라는 애들은 누굽니까? 개인이에요. 개인일 리가 없죠. 얘네들은 기업이고 기관입니다. 이러한 고래들이 하락을 움직였다. 하방 압력을 줬다. 자, 1월 24일이면 ETF,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을 텐데 그레이스케일발 매도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매도량이 많아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부분도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선은 고래가 하락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떨어졌고 메이저 코인 자체가 떨어졌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GBTC 해당되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물량이 어디 나왔냐? 보세요. 자, 이번 주 메이저 코인 중심의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최근 6개월 중에 처음으로 하방 압박을 받았던 메이저 코인들. 자, 그 중에 센티멘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 에이다, 솔라나 등의 메이저 알트코인 시장이 악화된 투자 심리로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악재가 이러한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라는 거.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어려운 시장이고 변동성이 많은 시장이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이게 2월 2일 날짜 나왔던 뉴스거든요.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43,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고래 그리고 기관들이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주도했다. 증가를 주도했다. 자, 일주일 전은 하락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주일 이후에 다시 거래량 증가하면서 상승을 주도했다. 자, 어떤 걸 말합니까?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이렇게 움직여요. 하방 압박을 주고 하락했을 때 확실한 매집 라인을 구축하면서 거래량을 증폭시키면서 상승력을 높였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레이스케일발 매도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악재가 발생되었다. 이 뉴스 꼭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떤 뉴스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1월 19일 날짜 그레이스케일발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몇 주간 지속될 겁니다. 크리스 퀸트 CEO는 온체인 데이터상 그레이스케일 매도 압력은 지속될 것이다. 자, 1월 달에 이러한 뉴스가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코인 시장이 1월 달에 길을 피고 올라가지 못하고 하방 압박을 가져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이저 코인 자체가 하락을 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그레이스케일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 네, 사실입니다.
근데 환매가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환매가 나온 이유를 보니까 이 그레이스케일은 연간 수수료가 1.5%가 돼요. 수수료가 1.5%인데 다른 ETF에 비해서 다른 비트코인 ETF에 비해서 5배에서 6배가 비싼 수준이다. 당연히 자금은 흐름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분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현재 시점은 그 분산된 자금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하고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 유입액은 이틀 연속 그레이스케일 유출액을 넘어섰다. 이게 뭡니까? 확실하게 유출은 된 건 맞아요. 근데 다시 순 유입이 되었다는 거. 어디로? 비트코인 ETF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서는 악재성 이슈로 얘기했고 그레이스케일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떨어지고 있다. 근데 그 물량은 다시 다른 비트코인 ETF로 이동했다.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 거래 해보셨죠? 그리고 펀드 거래도 해보셨을 겁니다. 펀드만 하시는 분 없으시죠? 주식만 하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왜? 자산을 분배하니까. 왜 분배할까요? 주식은 직접 거래, 펀드는 간접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보시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자산은 이렇게 분산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비트코인 ETF 당연히 상승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코인 시장이 제도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관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인 이벤트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자산이 분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발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니플 코인 또한 떨어졌다. 물론 니플 안에 내부적인 부분도 많았습니다. 해킹 이슈가 있었죠. 뭐 그러한 이벤트들이 시장을 압박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자, 2월 6일 날짜 나왔던 뉴스입니다. 다들 아시죠?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이 기사를 냈는데 미국 법원은 니플 재무제표 그리고 니플의 판매 계약서 제출을 강제 명령을 승인했다. 누구한테? SEC가 이 법원한테 제출했던 거를 니플한테 강제 승인했기 때문에 니플은 이제 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거 악재성 이슈가 또 나왔다라고 판단하신 분이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부분은 과태료의 액수 결정을 위해서 니플 측에 요청한 거예요. 과태료의 액수 결정,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건 말 그대로 해야 되는 벌금을 부과한다는 거가 똑같습니다. 자, 벌금을 부과해서 SEC는 더 이상의 니플을 손을 못 대게끔 만든다.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냐면 이전 약식 재판 결과 1,100원을 돌파했을 때 어떠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SEC 얘네가 법원에 수송을 했고 그 부분을 관련해서 리플과 엄청나게 2년 동안 공방을 펼쳤었는데 이 법원에서는 무엇을 판단했습니까? 리플이 기관한테 판매하는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다. 근데 개인들한테 판매하는 거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걸 판단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이 기관한테 판매했던 건 확실한 증권성 여부가 있으니까 이거에만큼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SEC의 판단은 이렇다는 거. 그렇다면 리플은 빨리 과태료 내고 벌금 내고 빠르게 끝낸다면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단도리를 칠 수 있겠죠. 이 악재성 이슈, 대형 악재성 이슈가 끝난다. 우리는 그 부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 뉴스도 한번 보시죠. 이것 또한 중요한 뉴스인데 리플 임원이 얘기했습니다. 리플은 3년 만에 미국에서 송금 라이센스에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게 2월 3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리플 결제 부분에서 이 MTL이라는 거, 송금 라이센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3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SEC가 계속적으로 리플을 압박하는 그 와중에 리플 코인은 이 MTL을 발표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2월 7일 날 핀테크 종사자들의 소모임에서 결제 부분 관련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발표하겠다. 자, 리플은 한 발 한 발 스텝을 걷고 있다라는 거. 어떤 부분? 송금 라이센스를 발표한대요. 3년 동안 SEC한테 가려져서 못했던 그 부분을 이제는 그 부분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왜? SEC와 이제는 종착역이 되게 많이 가까이 왔다는 거. 더군다나 202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전 국민의 80% 이상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SEC 너무나 세력이 크다 보니까 얘네들을 축소시킬 거야. 얘네가 코인 시장을 망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대선에 공약으로 펼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것뿐이겠습니까? 리플은 확장성도 늘려나가고 있어요. 자, 보시죠. 이게 2월 5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어떤 뉴스입니까? 리플의 CTO는 뭐라고 했습니까? 실물 자산 토큰화, 멀티체인으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멀티체인으로 보시면 EVM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뭡니까?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에요. 자,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사이드 체인을 만들어서 이 이더리움에 이용하고 있는 DApp들한테 같은 용도로 같이 확장성을 늘려나갈 수 있다. 누가? 바로 니플이 말이죠. 이러한 이벤트가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건 니플의 상승 요소를 더욱더 크게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또한 이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라는 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이거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니플 홈페이지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은행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SABB, SCB, SBI, 레모웨이, 니니움 해당되는 이 은행들은 다 어디에 있는 은행입니까? 아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영국 그리고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모두가 다 리플의 고객사로 되어 있어요. 리플의 고객사로 이렇게 많은 은행권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리플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다. 그 말인즉슨 뭡니까? 요 아이들이 모두가 다 고래의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한 아이들이 리플에 투자를 했는데 이러한 고객사, 이러한 판매사들이 해당 리플한테 만약 리플의 악재성 이슈가 있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으면 얘네들 먼저 매도를 하겠죠. 근데 이런 아이들은 그대로 계속 파트너사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말 그대로 비트코인처럼 마찬가지로 리플 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으면 당연히 상승력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왜 역으로 하락했을까? 비트코인이 왜 떨어졌습니까? 리플이 왜 떨어졌습니까? 이더리움이 왜 떨어졌어요? 모든 부분들은 이렇게 수많은 뉴스를 통해서 악재성 이벤트가 나왔던 그 부분이 시장에 그대로 연결을 줘서 영향을 주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상승력은 재차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게 2월 8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리플 설립자 계정이 해킹당한 거. 물론 이 해킹이라는 게 잘 당했다. 이 부분이 아닙니다. 리플이 해킹당했다는 것도 아니고 개인 계좌가 해킹을 당했는데 이것 또한 내부자의 소행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리플과는 하등에 연결된 부분이 없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영상을 쭉 보셨는데 우리가 리플을 매도를 하면서까지 아예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은 변동된 게 없다. 더군다나 1분만 보지 않고 주봉을 보게 되면 어때요? 지금 우상향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 700원 라인까지 떨어졌다. 1100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속상할 수밖에 없죠.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흐름은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솔라나와 비교하시는 분, 이더리움과 비교하시는 분 엄청나게 많으시거든요. 타고 비트코인과도 비교하시는 분들 많죠. 자, 비트코인 6천만 원 올라갔는데 리플은 왜 못 올라갈까? 왜 못 올라갔습니까? 리플이 자립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의 자리가 아닙니다. SEC가 시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고 다만 모멘텀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고래들 입장에선 어떻게 하면 비중을 추가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을까? 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달 초에 리플은 락업 물량이 나옵니다. 락업 물량이 나오는데 어때요? 그 다음 날짜로 다시 락업 해제됐다가 다시 락업되는 부분 이거 여러 번 확인해 드렸죠. 자, 이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 2월 달에 락업됐던 물량입니다. 2월 초죠. 지금 뭐 지난주가 되겠네요. 자, 보시죠. 자, 2월 1일 날짜 어떻습니까? 2월 1일 날 5억 개의 리플이 락업이 해제가 돼요. 자, 5억 개의 리플이 락업 해제됐다. 이 락업 해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락업 해제라는 거는 이제는 매도할 수 있게끔 풀렸다라는 겁니다. 잠가놨던 게 풀렸다라는 부분으로 의미하시면 됩니다. 근데 2월 1일 날 락업 물량이 됐는데 2월 2일 날 보세요. 5억 개가 풀렸는데 5억 개는 다시 락업됐고 3억 개가 재차 락업이 되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매매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고래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도할 이유가 없죠. 700원 라인에서 내가 왜 여기서 매도할까? 1100원까지 뚫고 올라갔던 아이였는데 왜 여기서 매도할까요? 매도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시 락업이 되는 거예요. 락업 해지됐으니까 이제는 엄청나게 떨어질 거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가들 봤을 때 어때요? 다시 한번 하방 압박 받고 재차 상승력을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저점은 계속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해 보시고 이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에 변질된 게 있는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거고 난 내 매입 단가만 오면 난 매도하고 끝내버릴 거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입 단가가 높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1,500원 이상, 2,000원 이상이신 분들도 많으시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 구조를 먼저 만들어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내일 아침에 올라갈 건데요. 아침에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서 리플코인이 어떠한 코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결과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한 20여 분 되거든요. 조금 긴 영상이었습니다. 무료로 잘 봐주셨으면 문자도 받아보시고 카톡방 주소도 들어와서 안정적인 수익관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이고요. 문자 한 통이면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무료고요. 문자와 카톡방 같이 들어와서 확실한 매수와 매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잡을지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안정적인 수익관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